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사입니다. 네. 집사님,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저를 쓰시는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낮은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고난과 어려움도 줄 때도 있어요.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누가 순종하느냐. 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그렇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네. 아마 이 내가 매일 기쁘게 그동안에 많은 우리 출연자들 나오셨지만 순종하지 않는 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순종 그 전에 순종 안 했다가 맨 앞에서 다시 예, 순종하신 분들은 그렇지. 계셨어. 뭐 그렇게도 예, 맞지. 네. 자, 오늘 바로 또 그런 분이 나오십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3대 경제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인 한국수입협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병관 회장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아유,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우리 김병관 회장님 작년 3월에 한국수입협회 22대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각국 대사님들과의 만남으로 정말 바쁘시다고요. 네. 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캐시미어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네. 한국 수입협회 회장으로 작년에 취임을 해서 네. 현재 1년을 이제 했고요. 네. 3년 임기에 이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협회가 이제 주한 외국 대사관들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네. 40개국 대사들이 저희 협회를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많이요? 네네. 네. 그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약 한 20여 국 대사들의 친분까지 합하면 네. 그 친분이 한 국내에 114개의 대사관 중에 네. 한 반 정도가 저하고 깊은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구나. 근데 회장님, 네. 그 한국수입협회가 제가 처음에 소개를 대한민국 3대 경제단체 중에 하나 네네. 이렇게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럼 우리 회장님이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한국수입협회란? 어떤 곳인지. 네네. 1970년에 설립이 되어서 옛날 60년대, 70년대에 그 007 가방 하나 들고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광물, 원자재, 기타 원재료 소스들을 찾아다니던 그러한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들로 구성된 네. 그러한 기관이고요. 네네. 그분들이 지금도 협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소싱을 해서 예.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의 제조업, 말하자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등 국내 제조업에 그 소스를 공급함으로써 예.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네. 거기에 큰 역할을 담당을 해온 협회가 우리 한국수입협회입니다. 그렇겠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예. 오래됐어요? 한국수입협회가? 70년대. 네, 올해가 53년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같이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제 인생이랑 비슷합니다. 네. 아니 근데 네. 한국 수입 협회장이 되시려면 왜 그 좀 소위 말하는 이게 스펙이 되게 엄청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도 늦게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저희 한국수입협회에 네. 그동안에 이제 역대 회장님들을 보면 제가 22대니까 이제 네, 21분이 계셨고요. 네. 다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뭐 스펙 좋으시고 네. 또 능력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협회장이 된 것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주경야독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 가정 형편상 못 가셨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 대단한 한국수입협회 회장에 당선돼서 취임을 하게 된 데는 네.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이제 또
서울 디지털대학 영어학과에 편입을 또 하시네요. 네, 네. 예, 거기에는 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어. 저 어려웠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중학생 때 너는 강경상고를 가서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40대에 그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네. 그 아버지의 염원을 풀어드린 듯한 그러한 뭉클함이 네. 좀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아 그런 겁니까? 40대까지는 영어 학과에서 영어 학사를 하셨고 네. 50대에 예. 신학대학을 가셨어요. 네, 신학대학을 그랬습니다. 입학해서 예. 졸업까지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예, 그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수의협회장님이시면서 네, 네. 사실은 목사님이시란 목사님이시죠. 말이에요. 예, 예. 뭐로 불러드릴까요? 지금 현재 제가 봉사하는 위치는 네. 한국수의협회 회장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목양하는 회장이라는 건- 직함이 좀 그렇죠. 낫겠습니다. 오늘은 회장님. 예. 목양하는 네.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네. 그럼 회장님. 네. 자,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뭐 그렇게 어려웠어요, 가정이? 예, 제가 이제 장남이고 이제 오남매가 이제 저희 형제 자매들인데요. 그때 많이 어려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이제 취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입대를 해야 되는데 입대를 하려면 군대에서 이제 그 영장을 받아야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군대에서 영장이 나오기 전에는 징집이 영장이 나와요. 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한 3년 그 기간이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셨겠구나. 그럼 취업도 안 되고, 그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 취업이 안 됐었죠. 그러면 그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께서 이제 계속 신앙인으로 살아오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요.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시골에서 있어서 시골에서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예.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고요. 어머니께서 좀 엄하게 신앙생활을 시키셨다 그러시던데. 어머니께서 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남다름이 있으시죠. 그러셨어요? 있으셨죠. 특히 네.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네. 아주 남다름이 있으셨고요. 네. 교회에 결석을 하게 되면 안 가게 되면 좀 많이 혼난 그런 네. 케이스입니다. 밥을 안 줘요? 좀 맞았죠. 좀 맞았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은요? 그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때만 안 다니셨고 어머니는 이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그 예. 열성으로 네. 회초리를 좀 드셨죠.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그 위에가 외할머니 네네. 그렇게 이제 믿음이 이제 이어져 왔어요. 네, 이제. 네. 자, 그랬는데 이건 이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했지만은 어머니 신앙이죠. 그렇지. 내 신앙은 아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부 이제 임원도 하고 열심히 네.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즈음에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과 또 대학생 형님들과 함께 네.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때 특히 뭐 기독론, 또 교회론, 인간론 등등을 배우는 그 조직신학 공부를 특히 한 2년간에 걸쳐서 그때 했습니다. 오, 학생 때요. 네네. 그러면서 그 공부가 저의 신앙의 어떤 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때 그럼 만나게 네, 되셨던 그랬습니다. 거예요. 예, 네. 예. 그럼 혹시 그때 이제 취업은 안 됐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 군대 가기 이제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혹시 그때 서운했거나 그때 생각을 먹은 겁니까? 기술도 없죠. 미래도 없죠. 예. 가진 것도 없죠. 부모님도 어렵죠. 그렇지. 그 상황에서 정말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교회가 이제 재건축했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 현장에 가서 이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아, 벽돌 직접 만들고 예, 예. 옛날에 네. 그거 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거 하셨어요? 네, 그거 했죠. 네, 네. 그거 하고 철거하기 전에 하루는 그 교회 이제 혼자 예. 마당이란다 바닥에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미래가 미래도 불안하니까.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울컥하네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래. 얼마나 울었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예. 라는 그러한 확신이 섰고 믿음이 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에 대한 그래 내가 이 믿음으로 예. 어떤 그 목회를 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뭐 의지? 좀 의지 네. 뭐 서원이라고 하기에는 네, 네.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지가 좀 있었고 네.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 네. 너무 어려우니까 네. 나는 그때 목표는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하는 것이 취업을 해서 네.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골 교회에 그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장 힘 좋을 때에 우리 회장님을 취업도 안 군대 시키고. 안 보내고 취업도 안 시키고 네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하지만 몸은 몸뚱이가 어때요, 나? 있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그 예배당 지으라고 예. 그럴 그 수도 있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 회장님? 생각은 정말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대하고 바라시던 군대를 갔다 오셔서 취업이 되셨습니까? 됐겠지. 네. 안 됐을까요? 예, 됐습니다. 그럼 아유, 됐어. 다행이네. 아유, 다행이네. 아유 예. 제대하자마자 네. 즉시로 이제 취업을 했고요. 네. 취업을 했고 제대 직전에 네.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어이구. 제대하자마자 네. 출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아주 대기업이에요, 그죠? 예, 그때 롯데제과에 네. 합격을 해서 네. 취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3개월밖에 안 했어요? 이 또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정말 좋은 직장이었죠. 좋은 직장이어서 취업을 해서 3개월 막 이제 수습 기간을 막 마칠 즈음에 네. 저의 이제 지인의 지인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수행비서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 그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사직을 하고 그쪽으로 옮겼는데 네. 네네. 네. 거기도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또 사고가 있었어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네. 다리가 여기가 이제 골절되는 그런 아이고. 사고가 있어서 아이고. 네. 그것 또한 뭐 3개월밖에 못하는 네. 그런 사정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이 되고 네. 회복이 되고 하는데 또 한 3개월,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취업을 시도한 것이 이제 기아자동차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어떻게 3개월 인생이시네요. 3개월 취업 인생. 그런데 자 직업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과에서 수행비서에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갔다가 자동차 회사도 또 그만두시게 되시네요. 만 4년이죠. 89년 말에 퇴직을 했으니까 89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좀 마음에 조금 변화가 좀 있었고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비전을 품은 것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 막연하게 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네. 무역에 대한 무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 그런 비전을 품었어요. 품어서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89년 말에 네. 사직을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90년이면 제 나이 그때 30입니다. 네. 나이 30에 그러면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오. 그리고 무역을 배워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뉴질랜드의 랭귀지 코스로 유학 신청을 했습니다. 영어를 배워야 무역을 하니까. 네. 그때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번 돈 갖고 유학을 간 거예요? 네. 서른 생전 살에? 그때까지 생전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네. 네. 뉴질랜드로 유학을.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혼자? 아니 근데 아까 시작하실 때 장남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동생이 그러니까 넷이나 되고. 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네. 그러면은 부담감. 부담감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네. 마침 저희 여동생이 이제 밑에 여동생인데 두 여동생이 마침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우선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네. 있으니까. 네네. 자, 그럼 회장님 1년 딱 하셨어요? 뉴질랜드에서? 네, 1년 했습니다. 네. 1년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네네. 취업한 게 아니라 바로 창업을 하셨어요? 그 31살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중간에 네. 이제 제가 무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무역 회사에 취업을 좀 했습니다. 네. 무역 회사에 그때도 3개월인가 6개월은 한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짧게. 그래요, 6개월. 예. 그렇게 했는데 네. 신문에 미국의 방수제 회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스트리뷰터를 모집한다는 영문으로 된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 영어로 봤네, 그죠? 네네. 야, 읽을 줄 아니까 잘했네, 이제. 그래가지고 네. 어플라이를 했죠. 네. 어플라이를 했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제품 교육, 세일즈 교육을 일주일 동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도 물량을 이제 발주를 하고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죠. 네. 교육을 받고 한국에 왔는데 어. 이게 이제 건축 자재지 않습니까? 방수제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동차만 팔아봤지 뭘 전혀 모르니까 어쨌든 뭐 여기저기 광고하면서 영업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 방수제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열심히 했는데 더 연장을 계속 하려면 추가로 이제 제품을 더 들여와야 되는데 네. 그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포기를 했고 네. 그렇게 실패를 했죠. 그게 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던 거예요? 그 1년 딱 걸렸습니다. 1년. 예. 네. 그러니까 첫 창업은 실패. 실패. 네네. 네. 뭐 제 돈, 동생들 돈 뭐 끌어서 했는데 네. 그 실패했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열심히는 하셨는데 이윤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냥 제품 팔아서 먹고 산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서요? 어? 네, 아주 열심히. 잠도 거의 뭐 앉아가면서. 네. 그때 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그때 저녁에 뭐 12시, 1시까지, 2시까지 뭐 일을 했어야 되고 네. 아침에는 또 7시에는 또 일어나야 되니까 한 4-5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예. 네, 네. 자, 자, 실패하면 그러다가, 이제 도전하는 게 무섭잖아요. 그럼 맞아요. 예, 근데 또 창업을 하시네요. 와, 자, 이번에 어떤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네. 사업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창업할 자금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네. 취업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여성복 수입 원단 컨버터 회사였어요. 네. 그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고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국의 캐시미어 전문 회사 헤리티지 캐시미어 그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 근무하면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한 6개월 또 다닌 것 같아요. 그 영국 헤리티지 캐시미어사와 제가 이제 제안을 하기를 그 회사의 국내 에이전트를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네.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 계약을 해서 2차 창업을 그 영국 캐시미어 전문 회사인 헤리티지 캐시미어사의 한국 에이전트로 2차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95년 3월입니다. 95년 자, 3월. 짜잔. 이제 95년이니까 네. 이제 자 2년만 지나면 IMF가 옵니다. 그렇죠. 97년도에. 1997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근데 2년 뒤를 누가 알아요, 그죠? 그렇죠. 모르잖아요. 잘 될 줄 알았죠. 하루 앞도 예.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자, 그렇게 해서 1995년에 창급을 했다. 2년 네. 뒤에 IMF가 터졌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네. 수입 업체는 그때 이제 1차 실패를 했고 다시 재창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자금이나 어떤 인맥이나 어떤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발로 뛰는 영업을 네. 해서 95년, 96년, 97년 이제 매출을 조금씩 신장시키고 있는 과정이었죠. 네, 네. 그래서 97년에 든 생각이 이제 안정이 되겠구나. 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97년에. 그러니까 지금도 머릿속에서 기억이 뚜렷한데 그 역삼역에 옛날에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네, 네,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때 있었어요. 그 호텔에서 영국 제품 전시회가 있었고 네. 그때 저희 회사 제품도 이제 전시를 하면서 네. 퍼부를 가지고 그게 9월이었을 거예요. 네. 1997년 9월. 11월에 터졌죠. 그래가지고 IMF. 이제 업체 상담하고 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네. 2달 뒤에 2달 뒤에 이제 IMF가 왔어요. 네. 환율이 2배 이상 이렇게 뛰고 네. 그래서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은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거의 안 됐죠. 안 되죠. 2배 돈을 더 주고서 사와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아. 그때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나 싶어서 들은 생각이 이제 회사는 정리를 하고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영국 그 파트너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고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이 회사를 기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의 생활비와 회사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하셨어요? 그때는 결혼했죠. 예, 그랬더니 예. 그때는. 얼마가 드냐?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자금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걸 왜 물어보나 했죠. 그때는 예. 그걸 왜 물어봐 진짜? 이제 회신이 오기를 네. 그러면 내가 그 돈 보내줄게. 영국에서요? 네, 본사에서? 예. 그 돈을 얼마 그것도 매월 얼마 동안요? 기약이 없었죠. 이 상황이 해결이 될 때까지. 네가 일어날 때까지. 예. 내가 너한테 그걸 제공해 하겠다고? 네. 영국 회사가요? 예. 그냥 준다고 그랬어요. 어머, 피가 섞인 형제도 아닌데, 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은 어머. 대표님이 그 한 3년 동안에 그 영국 회사하고의 신뢰 관계를 정말 형제처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좋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아니 그러지 않고서요. 예. 그 신뢰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말 그 영국에서 보내주신 본사에서 보내주신 돈으로 회사를 그냥 이렇게 이어 나가셨던 거예요. 네, 그 돈 가지고 집에 생활비 주고 어머, 회사 임대료 내고 뭐 그렇게 직원들 월급 주고. 직원이 없었죠. 아 그때는 혼자. 네. 일인 회사니까. 예. 네네.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갔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제 생각도 아, 마찬가지. 그때 네. 나라가 부도가는 건데. 그럼. 예. 어쨌든 한 달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네네. 저희 이 국가가 IMF를 이제 극복하는 그 시기가 예. 한 1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98년 하반기가 되면서 약간 IMF 이제 리커버링하는 회복하는 그때가 이제 왔고 그 즈음에 예. 우리 패션 업계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게 이슈화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패션 회사들이 소재의 차별화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때 IMF 기간 동안에 그 정리된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저희 패션 업계도 정리된 회사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소재의 차별화가
최선이다.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들이 찾기 시작한 것이 캐시미어다. 고급화. 야, 이게 이제 고급스러운 예. 캐시미어로 이 패션의 원래 고급화, 소재의 고급화. 소재의 고급화. 아, 그러면은 회사에는 호재네요. 그랬죠. 네. 예, 그래가지고 회사가 확 일어난 거지. 네네 그때부터 매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그때 도움이 됐던 것이 아마 두 분 아실 거예요. 파시미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파시미나. 예, 파시미나가 이제 캐시미어로 만드는 그 아이템의 이름이거든요. 파시미나 숄. 굉장히 가볍고 따뜻하고 얇고. 이슈화가 돼가지고 기사에도 뭐 크게 나오고 막 아니 그랬거든요. 생각나요. 저도 예. 그때 네. 홈쇼핑이 바람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죠? 네, 네. 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막 저 IMF 막 끝날 무렵에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네, 네, 소재의 네. 고급화 이런 것 때문에 네. 저도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 영국에서 그 동안에 계속 이렇게 생활비하고 저 사업 자금을 대줬잖아요. 그 얼마 동안 받으셨어요? IMF를 회복하는 그 즈음에까지 예. 받았죠. 그러니까 한 1년 넘게. 한 1년 정도는 어. 받은 1년 것 정도? 같아요. 예, 예. 그 나중에 회복되고 그거 갚으셨다면서요? 아, 당연히 다 갚았죠.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그냥 준 건데. 에. 아. 아니 영국에서는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줬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랬죠. 그걸 이제 네. 다 갚으셨어요? 예, 갚는 것이 마땅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줬지. 예, 그 예.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네, 네. 아니 근데 그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나는 그게 궁금해. 아니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사실은 많이 IMF 보고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많이 기도했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20살 초반에 힘들었을 때 그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이때는 이제 사업이 또다시 막히는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네. 답답하긴 했었는데 네. 그렇지만 실망하지는 않았고요. 사업을 안 하면 또 취업하면 되고 예. 뭐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뭐 이상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든지 이게 안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나이였기 때문에 네. 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영국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을 딱 했을 때 감사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아니,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네. 얼마나 기도하셨고 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수호 천사라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김병관 회장님한테 또 한 분의 수호 천사가 있어요. 집사람이죠. 그렇죠. 예, 사모님이세요? 집사람,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집사람하고는 이제 같은 교회에 네. 같은 청년부원으로서 같이 교회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예. 네. 같이 했고요. 제가 그때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막 귀국해가지고 이제 31살 때인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들을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사업도 실패했죠. 네. 뭐 가진 것도 없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제 청년부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 네. 그 결혼을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어. 이제 물어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잠깐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사람이면 난 하겠다. 어우, 딱 기도 제목 딱 하나였거든요. 그거예요? 예, 이야, 제일 어려운 기도 제목을. 그렇죠. 네, 예. 진짜 힘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랬는데 예. 심청이면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야, 네. 쉽지 그랬더니 않은데. 같이 계시던 분들이 네. 동료들이 이제 지금 집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어. 집사람이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루처럼 어. 네. 결혼을 하면 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옆에서 그래요. 나오미를 모시겠다고? 네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자매가 있었던 아니, 거예요, 글쎄. 실제로?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빨리 불러라 그러면 그래서. 이야.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냐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맞대요. 어. 그럼 나하고 결혼하자.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아니. 잠깐만. 지금.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여러 번 네. 있었어요. 사실 영국에서 1년 동안 생활비 대주는 것도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안 어머.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결혼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걸렸어요? 결혼까지 그러면. 아, 그분도 바로 황당할 결혼 거 좋습니다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좀 이게. 당황했죠. 네, 네. 갑자기.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맞고 네. 그러나 제가 이제 형제님. 말하자면 프로포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음. 그랬더니 이제 그럼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기도해봐야지. 네. 그래서 또 질문이 언제까지 기도할 겁니까? 그러셨어요. 예, 그랬더니?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날짜가 돼서 또 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합시다.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처음에 프로포즈하고 그게 얼마 안 걸렸어요. 한 일주일? 일주일? 네. 그리고 결혼을 3개월 만에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아, 인생에 3개월이 정말 많이 남았네요. 회장님은 예, 3개월, 회장님이 3개월이 많이 남으시네. 3개월 인생이시다. 3개월. 그러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부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살 때 교회 새로 지을 때 몸으로 3년 떼온 게 하나님은 그걸 안 잊으셨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내가 내 집 짓느라고 애썼구나. 그러고. 네. 항상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임재하는 그 순간을 생각을 하면 아, 내가 24시간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24시간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도하면 네. 이제 어느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삶의 그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하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부합할까?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주는 그 장소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예.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제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회사에 가면 이제 사장으로서 지금은 이제 협회장으로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결정이냐. 예.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내 결정을 이익이 하기 아니라.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면서도 예. 일어나서 그렇구나. 자기 전에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삶이 나는 기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네. 잘 나갔어요. 18년을.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회 사업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선교해도 되고 봉사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50대에 들어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이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회 활동도 시작했어요. 네. 사회 활동도 각 협회 활동, 우리 한국 수입협회 회원사로도 이제 활동을 했고 네. 그렇게 활동을 이제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옛날 힘들었을 때 나한테 기도를 했고 그때 네가 이러지 않았냐. 그 소명의식이 네. 다시 이제 마음에 있고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예. 이제 들리는 소리가 너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접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복잡한 또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거 이제 고민하다가 뭐 야간을 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 그 평양 신학교를 모체로 한 글로벌 신학 아카데미라는 그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신학교가 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신학 아카데미에 제가 이제 문의를 했고 그래서 입학을 했습니다. 네. 입학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네. 실은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안수까지 받을 거라고는 기대 못했고요. 네, 네.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하다 보니 전도사고시 뭐 패스하고 강도사고시 패스하고 목사고시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는데 자격은 예. 퀄리파이는 하는 게 좋겠다 네. 싶어서 받겠습니다 네. 하고 안수를 받았죠. 예. 네. 그럼 목사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4월에 안수 받았습니다. 아유, 따끈따끈해. 네.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제. 그러시네요. 네. 신임 목사님. 네. 그럼 저기 한국 수입협회장 임기 끝나면 네. 선교 활동에 대한 어떤 좀 비전도 갖고 계신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 경험과 경력,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를 많이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 기도 중에 저한테 감동을 주셨고요. 제가 지금 그 정한 저의 목표는 네. 공의로운 길 선교회. 아, 선교 이름을 정했어요? 아, 벌써 적어놓으셨- 이름은 정했습니다. 아, 공의로운 네. 길 선교회. 예, 예. 이름 정하시는데 3개월 걸리셨죠?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러셨구나. 공의로운 길 선교회라고 벌써 이름은 선교회를, 정해놨어요. 네, 정해 예, 놓으셨네요. 그럼 이제 지금은 저 협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 2년 뒤에 이제 협회장 자리 내려놓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네요. 네네. 그때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다. 아니 근데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네, 지금 이제 수입 협회장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고 네. 그런데 불과 우리가 20살 때를 생각하면 취업도 안 돼, 대학도 못 가, 군대도 못 가서 아무런 미래가 없는 20대 맞아요. 청년이 정말 교회 짓는다고 해서 몸으로 뭐 할 일 때우고.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면서 정말 그 기간을 어떻게 보면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도 안 되고 미래가 없는 청년들이 그럼. 너무 많아요. 자기가 꿈꾸는 세상 이게 내가 과연 꿈꿔도 되는지 아니면 욕심은 아닌지 아니면 이 꿈을 빨리 접고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도피하고 싶고 예 그렇게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말씀 권면의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힘들 거예요. 청년들이요.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그러나 꿈 속에서 살진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 속에서는 살지 말아라. 예. 그냥 꿈만 꾸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꿈은 가져야 됩니다. 현실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얘기죠. 그 꿈을 가지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라. 정말 막막했던 그 20살 청년이 지금 기업인으로서 회사도 탄탄하게 해놓았고 또 사회인으로서 협회장으로서 이러한 위치에 오기까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 저를 콕 집어서 너 협회장 해. 네 회사 이렇게 내가 키워줬어. 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성실하게 사람들만큼 예, 이렇게 더 노력해야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발짝 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께서도 지금 뭐 자괴감, 실패감 이런 것이 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와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뭐 할까요? 내가 지금 뭐 할까요?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기도예요, 사실. 네. 이제 60 넘으셨잖아요. 제가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유. 그 아직 3개월 남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우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의로운 길 선교회를 제가 이제 잘 준비를 해서 협회장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예. 잘 준비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좀 하고요. 네. 또 현재 협회장으로서 예.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임기를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한국 수입 협회장으로 네. 섬기고 계시는 김병관 목사님이십니다. 네. 회장님 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